자, 첫 번째로는 이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.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계약서를 체결해요. 뭐 여러 가지 매매계약서라든지 임대차 계약서, 각종의 여러 가지 계약서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저희들은 일을 하기 위한 계약서, 내가 일을 하고 당신은 돈을 주세요. 이런 계약서인 거죠. 이런 계약서를 저희들이 근로계약서로 합니다. 그럼 이번 시간에 이 근로계약서를 도대체 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, 그리고 이 내용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, 자,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한번 오늘 할 내용들에 좀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들,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약을 하게 돼요. 계약하게 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거잖아요. 그럼 등장하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. 누가 나올까요, 이게? 뭐 되게 뭐 갑깔이 나옵니다.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적으로는 중요한 계약들은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. 이름을.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. 그러면 한쪽을 임대인, 한쪽을 임차인,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근로계약에서는 등장하는 사람을 한쪽을 사용자 그런 표현을 쓰고요. 또 한쪽을 근로자 그런 표현을 씁니다.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와요. 나와서 계약하는 겁니다. 자, 이 계약 내용이 몇 시간 근로를 할 테니까 임금을 얼마를 주겠습니다. 이런 계약을 체결해요. 그런데 오늘 볼 내용의 상당 내용들이 법적인 내용입니다. 그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지, 얼마의 근로시간을 근로할지 정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이 시간에 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될까요? 자,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근로계약서를 너무 자유롭게 맡겨두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계약들이 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계약서, 사인했잖아, 효력이 있어.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. 근로시간도 이게 너무 무리한 그런 근로시간, 뭐 하루에 한 20시간 근로하세요, 사인했잖아.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무리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를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. 사람의 존엄성,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해서는 조금 시간, 임금 같은 것들을 제약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계약 속에 법이 개입을 해요. 국가가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. 어떤 법인가 하면 근로조건, 즉 임금이나 뭐 근로시간, 휴일, 휴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 자, 이런 근로조건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고서 이 기준을 좀 지켜가지고 계약을 하세요. 이런 법들을 만들게 됩니다.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? 이게 최고 기준일까요? 아니면 최저 기준일까요? 가장 아래 기준. 그래서 이게 가장 아래 기준 정해놓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그런 거 있잖아요. 가장 아래 기준인 겁니다. 이것보다 만약에 뭐 높은 조건으로 임금을 주고 있다, 이런 문제가 없어요.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계약입니다. 더 높은 계약, 더 좋은 계약, 이 계약들은 당연히 효력이 있어요. 자, 하지만 만약에 이 계약보다 떨어지는 계약을 했다. 뭐 최저임금보다 낮은 계약으로, 야, 우리 회사가 지금 장사가 안 됩니다. 안 되니까 좀 낮은 계약으로 돈을 지급하겠습니다.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. 근로자 보니까 충분히 이 회사가 힘들어요. 어려워 보여요.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. 제가 그러면 낮은 계약으로, 낮은 임금으로 합의해 드릴게요. 합의를 했어요. 그 합의 효력이 있을까요? 네, 효력이 없는 거죠. 이게 최저 기준입니다. 이게 아무리 당사자가,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 내용이 법보다 낮게 되면, 떨어지게 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. 이게 법의 힘이에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들이 여러 가지 계약서를 보실 건데, 이 계약서가 과연 법적으로 맞는 계약서인지 틀린 계약서인지, 과연 법보다 높은 계약서인지 낮은 계약서인지, 이걸 뭐 관리하는 분이건 근로자들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. 이번 시간에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법적으로 살펴드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게 이 법의 필요성이에요. 이 법을 정해놓고 최저 기준을 정해줌으로써 이것보다 낮은 계약을 무효로 하겠습니다. 이게 법의 힘인 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하나씩 이 법으로 정한 최저 기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